재능충이라도 못 쏘라다면 그게 뭔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무섭다 무서워.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뇌에 충주어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컨텐츠 화면의 노예 시간입니다. 빠밤. 네이버 웹툰 더 복서를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타이슨이 권투 선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한 게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이 있다. 주둥이 한 방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더 복서를 엮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한 줄 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모든 캐릭터가 그럴 듯한 서사와 스토리가 있다. 유한테 쳐 발리기 전까지는. 좋네요. 괜찮네 이번 주. 이제 스토리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만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만화 좋아하잖아요. 만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거나 스포츠물에 나오는 천재들 이야기 그것 같아요. 스포츠물에는 항상 약간 성장하는 천재와 완성형 천재가 있는데 그렇죠. 더 복서는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완성형 천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천재가 좀 많죠, 이 더 복서에는. 그렇죠. 약간 야 너도 스타일이긴 한데 야 너도? 너도 천재야? 그래서 커가는 재미를 보는 주인공이 전 좋지. 그게 아니면은 완성형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반전 모습에서만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강백호가 리바운드 연습을 하는 거, 점프슛을 하는 거 그런 거 참 재밌었거든요. 류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일으킨다던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성의 반전만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밝은 성격이었다든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를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거. 지금 전만 말하는 거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이게 권투 만화로서도 조금 약간 밍밍하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류가 되게 이렇게 파워가 세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파워 센 거를 그림으로 저는 잘 못 느끼겠고 해설진들이 그 류의 파괴력을 설명을 해줘요. 그림에 막 머리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아파 보이던데. 그러니까 뻥뻥 뚫리는 그 약간 총 쏘는 것처럼 뻥뻥 뚫리는. 치고받고 싸울 때는 좀 이렇게 더 러프하거나 거칠 느낌이 났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권투하는 장면만. 웹툰 특유의 그런 젊은 방식 연출 같은 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횡스크롤만 이용해서 그렇게 그 컷을 보여준다는 거. 근데 다만 이렇게 주먹을 크게 내지르는 뭐 이렇게 폭발적인 장면에서는 화면이 가로에서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조금 흥이 깨지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웹툰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좀 하나가 아닐까.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는 사실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가지고 여타 웹툰들하고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차별점은 별로 못 느꼈어요 사실. 뭐 그냥 처음에 그냥 주인공 자기 이제 잠재력을 못 깨달은 주인공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건 통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는 그뭐 평이한 수준의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이잖아요. 이야기를 진행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질질 끌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하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맞습니다. 덕분에 이야기가 시원시원하고 속도감이 있었어요. 이야기 전개가. 굳이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아도 연재 분량 늘릴 이유가 없다. 연재 분량 늘릴 필요가 없다. 그림적인 부분 봤을 때 연출이 굉장히 진짜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평이하게 가 그림이 전부 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건 안 중요한 장면이건 좀 작화 수준이 평이하게 가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평이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장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착각을 좀 주는 것 같았어요. 만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려야지. 똑같이 튈 수가 그려야지. 없지. 그렇지. 몇몇 장면 연출적으로 이렇게 감탄을 좀 자아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재능 차이를 각자의 뭐 높이가 다른 산봉우리에 막 앉아있는 식으로 그림을 보여준다 묘사한다던가 류백산이 유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없잖아.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막 이렇게 눈알밖에 안 보이잖아. 유 눈알밖에. 막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연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옛날에 그 제천대성 연출이죠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부분은 되게 연출이 좋더라고. 전반적으로 액션 연출이 뭐 좋았는데 예측 못한 순간에 갑자기 펀치 딱 맞을 때 얼굴 빵꾸 뚫린 것처럼 팡 이런 거 있잖아. 연출이 신선하더라고. 어디서 못 봤던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마치 내 얼굴에 빵꾸가 나는 것처럼 약간 몰입이 되는 작화에 막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다 그리고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토리나 뭐 그림 연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오늘 방송을 해야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정주행을 쭉 했어봤는데 네네. 확실히 재밌는 만화는 좀 쭉 이어서 정주행했을 때 좀 그 진가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것처럼 이제 세계관이나 이게 캐릭터들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쭉 정주행을 하면 이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수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도 그 캐릭터들 스토리 하나하나가 또 다 재밌기 쉽지 않은데 이 스토리들이 웬만하면 뭐 다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네. 해드리면 뭐죠? 그 다케다 유토 부모님 스토리 이제 처음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걸 보고 댓글에 이번 재물도 히스토리가 좋네요 라고 뭐 스포츠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일반 만화보다 좀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그림이 조금만 사실 좀 어설퍼도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이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린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동작이나 아니면 뭐 비례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엔 되게 실력이 있는 작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연출 중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유를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유가 커다랗게 느껴진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를 되게 크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되게 작게 그리는 그런 연출이 네. 거의 대부분 상대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방식이 다르지. 거인으로 느낀 사람도 있고 벽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약간 변주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다. 일단 뭐 초반 전개만 봤을 때는 딱 그거죠. 이제 더 파이팅 전개인 줄 알았죠. 왕따 소년이 또 이제 기인을 만나서 복싱을 배우고 뭔가 이제 챔피언으로 가는 그런 인 줄 알았는데 아 씨발 주인공 먼치킨이네. 제가 먼치킨물 크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정지훈 작가님 요 전작의 모기 전쟁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모기랑 인류의 싸움 진짜 단순히 그런 얘긴가 보구나. 그래서 막 액션도 되게 괜찮아요. 모기 전쟁 보면은.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완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달리거든요. 이거는 에반게리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웹툰도 이제 한 32회쯤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뭔가 이제 4명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50회 정도까지는 메인 빌런을 위한 좀 빌드업이 한 5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토랑 대전에서 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 세게 오잖아요. 이거는 뭐 분명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냥 악당 서사잖아 거의. 상대편이 그렇죠. 오히려 주인공 서사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능이 넘치는데 이제 노력에 관심이 없는 자와 재능에는 관심이 없고 노력하는 자, 이제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버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지 모를 자, 이렇게 4명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앞으로 전개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공 캐릭터들 중에 혹시 이제 본인이 좀 다뤄보고 싶은 캐릭터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인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인재 같은 경우에 또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 거리감이 없어서 인파이터처럼 붙어서 싸워야 되고 뭐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다른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유나 백산에 비해서 좀 시작전부터 너무 밑에서 좀 시작하는 느낌이라. 너무 너프지. 너무 너프야. 이제 앞으로 계속 뭐 노력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게 좀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 더 파이팅이나 뭐 다른 복식 만화 같은 거 보면 눈 한쪽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눈 한쪽이 터지면 이렇게 피가 흘러가지고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그렇죠. 상대방이 그걸 딱 알아채고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각 캐릭터로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펀치 날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데뷔전 상대에서는 요게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이용하는 상대에 약간 고전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유의 캐릭터를 조금 이야기해보면은 네. 처음에는 뭐 찌질하고 불우한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막 노력해가면서 성장해가는 어떤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거의 처음부터 끝판대장급 그죠? 괴물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보통 사람과 다른 밀도의 시간을 살고 있다. 굉장히 와닿으면서 딱 한 번에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표현이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다만 먼치킨 장르의 어떤 주인공 이야기를 유지해 가려면은 계속 더 강한 적, 더 강한 적 막 이런 식으로 가기 십상이거든요. 파워인 플레이로 흐르기가
쉬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뭐 유와 대결하게 되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어떤 각자 위치까지 이제 어떤 마음과 선택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서 파워 대결을 통한 어떤 긴장감보다는 인생과 인생이 약간 부딪히는 링 위에서의 어떤 대결을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 되게 좋았어요. 메인 빌런의 탄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고 좀 신선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만화에서 가장 노말한 우리 같은 사람의 대표가 아닌가. 물론 이제도 천재인 거는 같긴 한데 그 서사를 잘 쌓아 올리지 않으면 갑자기 세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전형적인 약간 그 카카로트화 될 것 같은 캐릭터 같아요. 그냥 세졌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카로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아니 근데 걔는 그냥 세지잖아 자꾸. 그래서 좀 약간 파워 인플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재가. 그 좀 궁금해 어떻게 이 캐릭터를 키워나갈지. 결국 이게 권투 많으니까 주먹산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던가 인기가 많을 건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그 캐릭터의 발전이 궁금해요. 뭐 저도 인제 얘기를 할 건데 딱 봐도 더 파이팅의 일부 캐릭터인 거잖아요. 완전 노력형 인파이터인 것도 똑같고 되게 성격이 되게 우직하잖아요. 좀 일보형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나 흔해 빠진 캐릭터예요. 진짜로 그 주인공들의 그 필수 요소인 뭔가 장애, 뭔가 약점 이런 것들도 약점. 하나 있고 전형적인 이제 약점 극복형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이 뭔가 한 스푼이 더 있을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대감이 있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명대사, 명장면 혹은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혹시 있었으면 작품 중간에 그 만화나 수많은 매체에서 노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뜨겁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실제로는 노력이라는 과정은 극도로 차갑고 굉장히 정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이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팩트라 가지고 진짜 와닿더라고. 우리가 노력이라는 거 뭐 진짜 열혈 만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활기차고 으쌰 그래 내일도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노력해 가지 않잖아. 혼자만의 시간이잖아. 고독하고 계속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 대사가. 만화에서 이런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명장면이 좋아서 명장면 아니고 계속 내리에 남았던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있는데 장빼레가 감각의 극한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나중에는 칼을 든 권투 선수들과 3대1 스파링을 하잖아요. 칼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되게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 케이크 자르는 투명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시면서 아니 되게 진지한 대사를 하고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장난감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까 그랬는데 그리고는 그 뒤에 갱들하고 싸울 때 보니까 그때도 칼이 투명한 거 보니까 이게 검열당해서 그렇구나. 타심이 이제 유랑 싸우기 전에 싸운 무명 복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되게 뭐 집세 낼 걱정하고 막 그런 걱정하는 복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카심한테 진짜 처절하게 처발리잖아. 그렇게 막 존나 농락당하고 결국은 지잖아요. 요 회차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딱 치킨을 사들고 딱 그 가는 장면이 있어요. 집에 딱. 근데 그러니까 요 장면이 되게 좀 인상이 좀 남았던 게 어쨌든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승패를 떠나서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제 치킨을 이렇게 들고 가. 보면. 그렇죠. 아니 그 외국인인 것 같던데 그 외국에서도 치킨 사들고 하나? 그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 치킨은 조금 너무 한국적인 거 아닌가. 요 만화가 어쨌든 간에 재능과 노력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바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 생각을 한번. 뭐 제가 보기에 작가가 표현하기에는 그 노력보다는 좀 재능을 더 우위에 두고 만화를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노력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다케다 유토도 결국엔 유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하긴 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을 거야. 이게 사실 그런 교훈 자체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들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유가
그 인재에서 봤던 그 빛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이유 있는 열정 정도가 아닐까. 이유 없이 이미 강한 유와는 좀 대조적으로 이 노력하는 요 두 캐릭터가 자신이 왜 강해지고 싶은지 복서로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유가 좀 명확해 보였던 것 같아요. 다케다 유토나 뭐 그 인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 뭐 그런 거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게 눈빛으로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 뭐 노력을 열심히 해라. 근데 천재가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앞에서 왜? 해봤자 의미가 없다. 천재 앞에서는 그런 노력이. 술집 가서 남자끼리 오줌 누는데 옆에 변기를 보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중상일 것 같았는데 보면은 아니야, 하하야. 더 복서가 보여준 스토리가 참 좋잖아요. 권투에서 진 거지, 이 패배자들이 인생에서 진 게 아니잖아요. 더 건져서 간 것 같아요. 그 패배자들이. 장피에르나, 그 다음 유토. 이런 사람은 뭐, 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목적을 완성했다 그러나? 진정한 히어로로서. 그 유토는 단순히 권투에서 졌다고 이 패배자들이 모든 걸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우리 일상에서도 있는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그랬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이긴 건 아니고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자만하지 마라라는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웹툰들이나 작품들은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더 복서의 이야기는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화면 밖의 노력이 아닌가. 현실적인 노력. 그러니까 그냥 노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화면 밖에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만 아니면 글 속에서의 어떤 노력, 뭐 재능, 성장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재능 차이라든가 노력 해가는 과정, 뭐 아니면 정말 성장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작품을 보는 독자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능이 차이가 있다 없다, 뭐 아니면 노력을 누구는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뭐 1대1로 이렇게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재가 이제 막 암석이랑 한창 이제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는 뭔가 노력 이상의 진한 무언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 노력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노력 이상의 노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 할 때 노력.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우리 옛날에 이제 한창 뭐 2002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썼잖아. 투혼 뭐 이런 걸 되게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사람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도 계속 하면은 일정 이상이 선을 넘어가면은 약간 감동이 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악바리 뭔가 아니면 깡다고 깡다고 뭐 그런 단어들로 화려한 조명, 요런 이제 단어들의 느낌을 좀 만화로 표현하려고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 사이다 패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들? 이제 갈등이나 주인공이 조금이라도 약한 꼬라지를 못 보고 복잡한 전개나 올라치면은 지랄하면서 막 사이다만 원하는 좀 그런 사람들 보고 사이다 패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제 유를 보면은 요 사이다 패스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극한의 재능충이잖아요. 그래서 댓글들도 보면은 좀 다들 이런 전개를 막 좋아하고 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있잖아, 막 이번 재물은 히스토리가 좋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들 약간 좀 조롱하고 뭐 이런 댓글들 되게 많아요. 장 얘기 나올 때 장례식 막 이지랄하면서 좀 약간 근데 이제 유토랑 싸움에서 약간 뭔가 조금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걸 조금 느꼈어. 유가 악당인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주인공과 악당이 뒤바뀐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래서 느낌. 작가님이 그래서 좀 요 편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졸라 짱센 주인공의 존나 사이다 전개인데 근데 니들이 싫어하는 조연 서사에 존나 신경을 써봤어, 이 새끼들아. 조연은 존나 착하고 존나 노력하는 존나 멋있는 놈인데 어떠냐 이 사이다 패스 놈들아. 뭐 물론 작가님이 이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요 정도로 서사를 바꿔놓은 걸 보면은 뭔가 거기서 조금 그런 걸 한번 느껴보라는 좀 은연중에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작가님이. 저 혼자만의 내피셜이었고요.
결국 이제 작가님이 작품 전반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34회에 보면 인제 아버지가 프로의 무대에서 분명 이제 승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유를 보면 삶의 재미나 보람, 섹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예? 섹스도 없잖아. 재능충이라도 못 쏠아다면 그게 뭔 소용이냐. 대신 인제는 그냥 좀 애가 삶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권투를 한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이제 삶의 보람이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 이제 타 복싱 만화 혹시 차별되는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만화의 장단점, 네네. 장점 재밌다. 씨발 존나 재밌다. 뭐 딴 게 더 필요합니까? 조연들 서사가 다 좋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인 유가 너무 어둡다 정도? 굳이 꼽는다면은? 다른 만화랑 차별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멀티 주인공인 것 같다. 타 복싱 만화를 보면은 주연급 조연은 있을지언정 주연 2명인 만화는 아마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둘 중 주인공은 하나는 없지. 누군가가 챔피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만화는 이제 그런 결론은 안 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누구 하나만 딱 이렇게 정점에 서고 이런 결말은 안 날 것 같다는. 뭐 장점은 저도 뭐 스토리 좋다. 그림도 훌륭하고 연출도 좋다. 단점은 뭐 아직 나와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휴재 중이다 정도죠. 다른 복싱 만화 차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뭐 이렇게 3명 주인공이 함께 성장하는 복싱 만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3명이 나중에 어떻게든 만나게 될 것처럼 이렇게 떡밥을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서로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가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3명이 친구로서 다시 만날 수는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링 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서 최고를 겨루자 이런 게 결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뭐 연출력이 좋고 다른 웹툰이나 만화들에 비해서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등장인물들의 대결 사이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에피소드들을 분량 늘리기 식으로 끼워 넣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뭐 중간중간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바로바로 생략해버리고 대결을 진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서 좋았다. 차별점이면서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주인공이 4명인데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것 같아요. 큰 차이점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게 그 주인공을 4명으로 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메인 주인공인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아예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중에 아예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빌런의 탄생을 우리가 일부까지 지켜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차별점이고 좀 특별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장점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점은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괜찮은 작품이었다. 단점 없는 완벽한 작품이다. 완벽했다. 장점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억지로 얘기하네. 단점은 맛을 본 재미 같아서 저는 새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즐겨봤던 만화였던 겁쟁이 페달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자전거 타는 고등학교 선수들 이야기인데 사연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릭터가 많으면서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애들은 자전거 태우면 안 됩니다. 병원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이 겁쟁이 페달이 저도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런 거의 연속이에요. 직선에서 초고속을 내던 선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초고속을 못 내게 돼요. 이유를 알고 보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스포츠물이 아니라 타임머신물이 되는 거예요. 존나 시간 여행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장피에르까지는 오히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얘가 막 서사를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불우한 어릴 때 모습을 보내고 해고 했는데 주먹 한두 번에 끝났어요. 얘 인생이 그냥 우르르.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충격적이야. 너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야 이거 이러다가 이 건투판에도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간 여행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불안함이 좀 생겼어요. 50화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있으면.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재밌었으니까 다음 시즌에도 좋은 전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혹은 이제 전개에 있어서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출소 후에 백산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떡밥대로라면 이제 어쨌든 세계 챔피언이 된 유한테 이제 뭐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유 같은 경우에는
차례차례 이제 계속 뭐 체급 챔피언들 다 격파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세계관 최강자로 보여지는 헤비급 챔피언 아론 타이드한테는 처음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진짜 아론 타이드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배드 엔딩도 있다고 열어놓으면은 가능성을 나는 왠지 K가 U를 겁나 세계 1등으로 만들어서 왠지 죽일 것 같아. 갑자기? 자기가 갖지 못하는 절대 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왠지 없앨 것 같아. 내 생각에 K가 옛날에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거기에 달하지 못한 거야. 그거에 달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왠지 파괴시키고 싶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총 쏴서 땅땅 죽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파괴시키고 자기가 제일 강함을 유지하는 거지 항상. 해피엔딩 쪽이나 아니면은 좀 재밌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태양의 복서 복귀를 하잖아요. 그 전에 성당 같은 데서 보원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백산이 있는 교도소에 그런 그 체육 시설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백산만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멘토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백산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좀 하고요. 그러면 인재가 너무 딸리지 않나? 왜 우리 그 관장님 사이에- 무시합니까 지금? 네, 무시했습니다. 인싼데 K랑 서로 DM도 하는 사이인데. 저는 네. 인제는 유랑 싸울 것 같잖아요. 이제 약간 2대2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인제랑 유백산 그리고 그 태양의 복서랑 유 이렇게 둘둘이 따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제는 아무리 봐도 헤비급까지 갈 수 있는 체격이 아니에요. 전담이 따로 있는 거지. 유랑은 태양의 복서 당담일진. 그리고 둘이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긴 백산이랑 하죠. 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주먹이 온다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네, 봤죠. 봤어요. 네. 교도소에서 복싱이 가능합니다. 교도소에서 복싱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 무대에서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2대2 전담 마크 해서 이렇게 한쪽씩 결론이 나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나중에. 유는 이제 마음속에 뭔가 이제 다크니스한 어둠이 많잖아요. 뭐 명색이 태양을 자꾸 모토로 삼고 있는 복서니까 뭔가 이제 빛을 비춰서 이렇게 어둠을 걷어내는 이제 그런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 주먹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씨발 막 머릿속에서 막 태양이 어둠이 걷히고 막 그런 연출이 주먹이 같이 나오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 퓨전이야. 또 백산이랑 인제는 그러니까 유토의 길을 가는 거지. 좀 백산이도 되게 천재잖아요. 유한테까지는 못 가도 백산한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부 리그. 이부 리그. 밑에는 그걸 이제 2부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밑에는 이제 인간의 영역인 거고 위에는 그치, 이제 신의 영역인 거고. 신의 영역인 거지, 맞아. 인간계 최강인 거지. 인간계 최강. 자, 그러면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웹툰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렇지. 간혹 간혹 좋은 웹툰이라고 소문난 웹툰들이 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도저히 볼 엄두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수백 회 나와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좋은 웹툰이 딱 50화만 있으니까 지금 같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타십시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요번에 뭐 방송 준비하면서도 웹툰이라고 얘기하기 아까울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이었다. 들었고 웹툰비가 네, 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능은 배신한다. 저는 뭐 이 웹툰을 보기 전까지는 이 작가님을 몰랐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팬의 입장에서 이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걱정되는 거는 현재 50회 정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한 200회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0회 이상 가야 좀 뭔가 이제 마무리가 나지 않을까. 이제 웹툰 작가들 중에 아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파서 맞아요. 휴재하고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그냥 무병하게 장기 연재하시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이제 화면 중독 더 복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해본 웹툰 특집이었는데 청취자분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부탁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